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월요일에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잘 올라가던 주식들이 갑자기 추세선을 살짝 무너뜨리는 장기 추세까지 끌어내리는 하락을 만들었고,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AI 이슈로 인한 하락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오픈소스인 딥시크라는 AI 프로그램을 공개를 하면서 이 AI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체가 기존의 챗GPT 같은 미국 주도의 AI 모델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 강조가 되면서 전반적인 AI 산업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쌀 같은 존재죠, 반도체에 대한 수요 혹은 기술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과 동시에 AI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반적인 나스닥과 반도체 섹터 같은 기술주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을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결과적으로는 AI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제 미국 중심의 대중에 대한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AI를 이용한 산업에 들어가는 AI 모델 자체도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국이 이렇게 획기적인 부분들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챗GPT가 조금 주춤을 하더라도 그 모델을 차용한 또 새로운 미국의 기업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딥시크가 오히려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 부분에서 기회를 잡는 게 낫다는 것이지, 결국 세계의 경제 질서 자체를 중국이 끌어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라고 해서 AI의 주도권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는 과도한 우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하방이 나왔지만 결국 다시 장기 추세 위쪽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술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오늘은 RSI라는 상대 강도 지수 지표를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려할 만한 하락이 나온다고 보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원초적으로 과열된 구간에서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구간들에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과열된 위치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즉 투매가 나오면서 하방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높아요. 이전에도 보시면 2022년에도 고점에 도달을 했던 상황에서 하방으로의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이평으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과열됐던 구간에서 조정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과열된 구간들이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하락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2022년 코로나 당시에도 우리가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이미 상당히 과열이 됐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2022년 금리 이슈 당시에도 고점 부분에서 오랫동안 시장이 머물렀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과열됐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머물렀다가 한번 하방을 그리고 다시 완만하게 회복을 해나가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과열됐던 구간에서 폭락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대세적인 하락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갑자기 발생한 이슈라는 점을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하방을 만들고 바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던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패턴 자체가 반도체 섹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으로 장기평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배열을 회복하는 흐름을 만들었고, 그렇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평 라인에 손절컷을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손절컷이 실행이 되면서 이 매물들이 흡수가 된 상황이고, 그럼 이 매물을 흡수한 주체는 방향을 하방으로 정할 것인지 상방으로 정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2시간 봉으로 살펴보더라도 지금의 추세 자체는 수렴형이 아니라 확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확산형 패턴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위아래로 털어서 물량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하방에 있는 손절컷을 뽑아가고 위쪽에 있는 매물대를 흡수하거나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지지와 저항을 무너뜨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확산형 패턴의 특징이 상당히 잘 보여진 상황이고, 이 거래량으로 인해서 유입된 사람이 많은지 혹은 손절이 나간 사람이 많은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확산형 패턴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구간의 손절 라인을 잡아놨던 기존의 매수자들의 물량이 여기서 상당히 많이 뽑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물량을 흡수한 주체 자체는 상방으로 돌려버리게 된다면 이쪽에서 털렸던 사람들의 뒤늦은 매수세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대피를 하기보다는 보유를 해가시면서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구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 만에 발생한 이러한 일시적인 하락을 제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되, 지금의 이 흐름상으로 터져나왔던 이 매물들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상방에 배팅했던 사람들의 손절컷을 무너뜨리는 흐름이었다는 것이고, 그럼 이 손절컷이 무너진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방으로 더 무너뜨리면서 탈출을 시켜줄 것인지, 혹은 이 손절컷 매물을 흡수를 하면서 반대쪽으로 돌려놓을 것인지는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시장의 냉혹함을 생각한다면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방적인 매도라거나 손절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해가시면서 이 지지라인을 회복을 하고 확산형 패턴에 맞춰서 다시 위쪽으로 돌려놓는,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구간에서 결국 기존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방향성을 가져가는 움직임에 대비를 해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 부분을 돌려놓는 흐름, 지지라인을 잡는 흐름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매물들이 발생한 의미를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은 장기적으로 채권 수익률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자, 일간으로 보았을 때 애매한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의 추세가 명확하게 이렇게 잡혀가는 구간은 아직 아니고, 만약에 하방으로 빠져준다면 그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뒤쪽으로 차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확산형 패턴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하가 됐고, 이 매물들이 누구의 것을 뺏어온 것인지, 그리고 뺏어온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타격을 받을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자,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인 장기 지지 라인 51선 인근에서 지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시계열 조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갑자기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방향성이 명확해졌을 때, 이 흐름을 돌려놓는 구간이 잡혔을 때 매수가 재매수가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500까지 재도전하는 흐름을 노려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강하게 무너뜨리면서, 자, 200일선까지 하방을 만들어냈고, 자,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을 지금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움직여주면서 회복하는 흐름만 이렇게 나와준다면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 역시도 다시 회복해서 움직이는 흐름으로, 일시적인 충격에만 반응하는 흐름으로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급격한 폭락을 대비해야 될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과열된 구간이에요. 이렇게 과열된 구간에서 폭락이 시작되었을 때 낙폭 자체가 정말로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과열된 구간도 아니었습니다. 과열되지 않은 구간에서 일시적 이슈로 빠르게 장기적인 이평에 있는 손절컷들을 무너뜨렸고, 이 손절컷을 무너뜨리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다는 거예요. 이 강하게 터진 거래량을 누군가는 받아줬다는 얘기고, 그 받아준 사람들의 방향성이 위쪽으로 향할지 아래쪽으로 향할지에만 우리는 집중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움직임에 너무 포지션을 작게 바꾸시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개념으로, 앞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듯이 1차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손절컷을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반전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는 구간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갈 자금을 50% 정도 확보해 주시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이러한 일시적인 움직임에도 오히려 평단을 낮춰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2025년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신 1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